속보, 이강인 클래스 입증, 스텝오버로 9명 농락, 한 번의 스텝오버, 헛다리 페인팅에 이은 완벽한 슈팅 타이밍과 배적, 초토화, 왼발 스페셜리스트 이강인이 A매치 첫 오른발 득점에 성공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한국 시간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개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5차전서 7에서 0대 승을 거뒀다. 이강인은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대표팀의 리드를 안겼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오며 때린 슈팅을 골키퍼가 쳐냈고, 흘러나온 공을 주민규가 잡아 이강인에게 내줬다. 이강인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스텝오버, 일명 헛다리 짚기로 완벽하게 제쳐낸 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가 반응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한 슈팅이었고,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의 A매치 8호 골이자 대표팀에서 오른발로 기록한 첫 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이강인은 싱가포르전까지 A매치 28경기 8골을 기록하게 됐다. 2019년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이강인은 벤투 감독 밑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되며 월드컵에 참가했다.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에서 환상적인 왼발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도운 이강인은 그 후 대표팀 주축으로 성장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에서 A매치 데뷔골을 쏘아올렸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 강호 튀니지와의 평가전서 후반 10분 환상적인 궤적의 프리킥으로 첫 골을 넣었다. 이강인의 정확한 왼발킥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후반 12분에는 박스 안 왼발 슈팅으로 A매치 2호 골이자 경기 멀티골을 달성했다.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도 박스 안 왼발 슈팅으로 A매치 3호 골을 신고한 이강인은 11월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4호 골에 성공했다. 이강인의 왼발은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도 불을 뿜었다.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연상시키는 왼발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하더니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침착한 바디 페인팅 후 왼발로 톡 밀어넣어 A매치 5, 6호 골을 동시에 기록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서 왼발 프리킥으로 7호 골을 넣었다. 공이 골키퍼 맞고 들어가 처음에는 골키퍼 자책골로 기록됐으나 추후 이강인의 골로 정정됐다. 이때까지 모두 왼발로만 골을 기록했던 이강인은 싱가포르전을 통해 처음으로 오른발 득점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후반 9분 다시 한번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어 A매치 9호 골까지 성공시킨 후 엄원상과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2. 손흥민 패스, 이강인 결승골, 중국 배수진 밀집 수비 찢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중국의 밀집 수비를 뚫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순간에 판은 갈렸다. 균열을 낸 주인공은 재간둥이 이강인이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최종 6차전에서 이강인의 결승골로 1에서 0으로 이겼다. 이미 조 선두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5승 1무, 승점 16, 중국은 2승 2무 2패, 승점 8가 됐다. 김도훈 감독은 이날 손흥민, 토트넘과 황희찬, 울버햄프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재성, 마인츠 등 유럽파 최강의 전력으로 전반을 시작했다. 중원의 황인범, 즈베즈다과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 칼리즈, 이영결 고리를 맡았고 포백 수비와 조현우, 울산가 후방을 지켰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도 한국 23위,은 중국 88위를 앞서 오세안 경기가 예측됐다. 하지만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의 반격은 높았다. 한국에 질 경우 탈락할 수 있기에 사력을 다해 맞섰다. 6만 4천여 명 만원 관중 속에는 수천 명의 중국 응원단이 골대 뒤에 자리를 잡았는데 두 나라 팬들의 응원전도 치열했다.
한국은 이강인이 뿌리는 좌우 횡단 패스와 창조적인 침투 패스를 손흥민과 황희찬 등이 연결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점유율 우세에도 빼곡하게 늘어선 중국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손흥민이 시도한 두 차례 프리킥도 골대를 넘어가거나 벽에 걸렸다. 중국은 전반 중후반을 지나면서 브라질 출신 비화 선수 페이난도, 위구르계 공격수 아부두알리 등을 앞세워 기습 공격으로 반격을 펼쳤다. 특히 전반 3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시도한 중국 선수의 헤딩 슈팅은 조현우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고삐를 바짝 쬐며 압박을 강화했고 결국 후반 16분 이강인의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측면에 손흥민이 맞춤하게 넣은 땅볼 패스가 상대 수비 때문에 방향이 꺾이자 골 지역 반대쪽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이강인이 결정타를 꽂았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강인은 이후에도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면서 팬들의 열광을 자아냈다. 한편 9월부터 시작되는 3차 예선에는 18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다툰다. 각 조의 1에서 2위 6개 팀이 직행하고 3에서 4위 6개 팀은 플레이오프를 벌여 나머지 2.3장에 도전한다. 중국은 이날 C조의 태국, 승점 5, 싱가포르, 승점 1, 경기 결과에 따라 2위에 주어지는 3차 예선 티켓을 기대해볼 수 있다. 3. 이강인 옆으로 보내달라고 조지아 마라도나에게 붙은 1억 유로. 나폴리, 안 팔아요. 1억 유로, 약 1477억 원, 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거절한 나폴리에 분노한 조지아 마라도나,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 나폴리, 다. 흡이차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 빅터 오시멘과 함께 나폴리를 떠날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킬리안 음바페의 대안으로 꼽힐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 위 유력 영입 후보다. 하지만 기류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나폴리는 흡이차의 재계약을 생각하고 대폭 인상한 주급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흡이차 측도 적당한 수준의 주급이 제시되면 남으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액의 명문팀의 제안은 흡이차를 흔들리게 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흡이차 사가가 시작된 것 같다. 흡이차는 떠나려고 하고 나폴리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의 자세가 강경하다. 거액의 제안이 와도 보내기 어렵다는 자세다라고 전했다. 라우렌티스 회장의 고자세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콘테 감독이 오시멘은 다른 구단으로 보내더라도 흡이차는 잔류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수용한 라우렌티스 회장이 PSG의 1억 유로를 걷어 차버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흡이차의 대리인은 흡이차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폴리를 떠나고 싶어한다. 계약 연장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흡이차는 현재 120만 유로, 약 17억 원, 위 급여를 받고 있다. 라며 활약 대비 터무니없는 급여라고 주장했다. 지난 시즌 부상에도 불구하고 리그 34경기 12골 10도움으로 나폴리에 33년 만에 우승을 안겼던 흡이차다. 올 시즌도 리그 34경기 11골 6도움으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나폴리의 순위 급추락이 문제였을 뿐이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원해 PSG로 가겠다는 것이 흡이차의 입장 중 하나다. 나폴리가 제시한 급여도 흡이차 측의 만족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나폴리는 흡이차에게 새 급여로 5배 인상한 600만 유로, 약 88억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PSG는 훨씬 많은 1000만 유로, 약 147억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물론 계약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나폴리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나폴리는 공개적으로 흡이차가 이적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나폴리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흡이차는 이번 여름에 떠나지 않는다. 그의 대리인과 아버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3년 더 남았다. 흡이차의 미래는 나폴리가 결정한다. 라며 분노했다. 점이영 이사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의 튀르키예, 체코, 포르투갈과 묶인 조지아다.
흡이차는 이들을 이기고 16강을 이상을 견인하며 몸값을 올려 이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나폴리의 강력한 거부에 흡이차의 충돌에서 누가 최종 승자로 자리 잡을지는 아무도 모른다.